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9월 달도 이제 끝물에 다다랐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10월,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과 10월이 가장 잔인한 이 투자의 달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9월 달에 크게 폭락을 했고 오늘 장중에는 2200선마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장 마감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 역시나 크게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기업들도 이 3분기 실적이 빨간불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고, 국내 시총 상위주들의 이 3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크게 좋지 못하다. 자, 그러면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 좀 되면 아마 주가가 또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뭐 제 생각에는 10월 초부터 바로 반영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10월까지가 변동성이 크지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낙관할 수는 없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이 긴축 속도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올 연말에 그 미금리, 이 미국 기준금리를 뭐 4.3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를 약 한 4.6%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올해까지 일단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뭐 빅스텝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일단 계속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예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벌써부터 사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GDP 성장률이 뭐 역성장했다라든지, 그리고 뭐 일단 뭐 뭐죠, 뭐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뭐 소비자 뭐 구매력 지수라든지 등등의 어떠한 이 실물 경제 지표들을 계속 발표하다 보면 뭐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조기에 금리 인하 카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크게 낙관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1차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 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유가도 지금 많이 빠졌고, 물론 유가가 빠지는 데에는 이제 달러 강세 또 한몫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WTI 기준 130달러에 육박하던 달러가, 아니 유가가 지금 약 70달러대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다가 뭐 곡물가 또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들어섰고, 그리고 유가 때문에 또 많이 올랐던 해상 운임 관련해서도 유가가 빠지면서 동반해서 해상 운임도 지금 많이 빠져서 해외 수출하는 어떤 기업들 또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떠한 그 물류 비용도 좀 많이 조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도 보십시오. 지금 철강 가격도 많이 빠졌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포항제철이 지금 불이 나면서 철강 가격 관련해서는 뭐 또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어떠한 얘기가 있지만, 일단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철강 가격도 많이 빠졌고,
뭐 등등의 어떤 뭐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물가 급등을 리드했던 유가 그리고 다른 어떤 원자재 가격 즉 이 원재료 비용이 지금 많이 내린 상황이고 여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까지 겹치게 되고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정쟁까지 종식이 된다면 물가는 확실히 잡힐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나면 일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어떠한 명분도 없어지고 그죠?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이 시름에 빠질 때쯤이면 이제 연준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어떠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아마 꺼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보면 또 시중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물론 뭐 가까운 미래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빨라도 내년 연말 정도. 하지만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어떠한 상황은 제 생각에는 올 10월 달까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지지부진하더라도 내년에는 크게 이런 상황과 같이 뭐 급락하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만 좀 잘 버티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버텨야 되고 홀딩 하셔야 되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어떤 뭐 자기가 투자한 종목들 가운데서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또 이익을 잘 내고 그리고 뭐 연말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다가 조금씩 적립식 투자하면서 비중 확대해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년 연말쯤 되면은 또 지금과 같은 가격이 아니라 훨씬 더 올라 있는 어떤 가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정도만 기다리게 되면 충분히 반등에 성공을 해서 수익권으로 또 가져갈 수 있을 어떤 환경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보면 그랬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당장은 미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지금이 내가 고점에 산 게 아닌가 많이 떨어져도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지금도 비싼 게 아닌가 이런 계속 의구심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손절을 하게 되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가 무려 5%나 빠졌는데 그 이면에는 개인의 투매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폭락장에 개인들이 던졌다라는 거죠. 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유동성 장치에 처음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던 이 주린이 같은 경우들은 역시나 일어났다 폭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겁이 나겠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그 알량한 어떠한 그 원금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챙겨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던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속절없이 지수가 무너지고 또 지수가 무너지니까 또 신형 반대 매매까지도 겹치면서 더 빠지게 되고 그죠? 이게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계속 연일 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투매 뭐 손절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뭐 정리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버티면서 이것도 즐기면서 당장 뭐 손실을 보고 있을지언정 이거 어디까지나 숫자의 노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직 팔지 않은 이상 그죠? 내가 팔아서 주식 시장에서 완전 빠져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 숫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조금씩 사야 되겠다. 아직 싸니까 난 사야 되겠다. 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손실액이 크면 그 계좌마저도 쳐다보기도 싫고 뭐 추매하고 싶지도 않겠죠. 뭐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고 당장 1, 2년 안에 내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어떠한 위험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길게 보시고 한 2, 3년 정도 길게 보시고 꾸준하게 모아 나가시면은 충분히
부자 되실 수 있고 수익 거두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설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방송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선정한 종목은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이고, 제가 두산 밥캣을 선정한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좋아서였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래도 연말 배당도 괜찮고,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올해는 중간 배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연말 배당이 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분석한 바로 보면 어쨌든 연말 배당도 꽤나 괜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실적과 이 배당 매력만 보더라도 두산 밥캣 지금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회사의 어떤 주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있는 주식은 아니더라고요. 시총이 3조가 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들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밥캣을 방송했던 유튜브 영상들 대부분의 조회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회사의 어떤 투자 메리트, 투자 매력도는 일단은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치 투자 그리고 정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도 건드려 보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분석 영상을 보시겠지만 보시면 역시나 실적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도 괜찮기 때문에 또 그 실적 전망과 그 현재 실적 대비한 그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산 밥캣 종목 분석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밥캣의 사업 개요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밥캣은 건설, 그리고 농업, 그리고 조경용 소형 장비 제품군, 컴팩트 이퀴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동식 전기 및 공합 생산 장비, 그리고 제품군 중에서도 이 포터블 파워, 자, 그리고 지게차 제품군 가운데서도 이 산업 차량의 이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리고 북미,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이 광범위한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산 밥캣은 높은 R&D 투자를 통한 제품 혁신, 그리고 신흥 시장 진출 등을 통하여 건설 기계 및 포터블 파워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부문 내에서 컴팩트 건설 기계는 주택 건설, 그리고 농업, 그리고 조경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그리고 헤비 건설 기계 제품에 비해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 비중은 컴팩트 이퀴먼트 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업 보고서에서 이 발췌한 내용인데요. 역시나 전체 매출에서 이 컴팩트 이퀴먼트 부문이 약 지금 80%, 그죠? 전년의 반기, 상반기 기준에서는 85%, 그리고 전전년의 상반기 기준에서는 94%인데, 뭐 어쨌든 이 컴팩트 이퀴먼트 부문의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어떠한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그죠? 이런 회사들의 어떤 산업의 특성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건설 기계 산업은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 산업으로 이 다품종, 이 소량 생산이 불가피한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 및 부품에 이르기까지 기계 산업 전반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되어 장기적인 기술 투자 및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자, 전방 산업인 건설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산업으로서 건설 경기에 기복이 있을 경우 계획 생산이 어려워 수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수출 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흐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며
그 이후로는 헤비건설 기계가 주로 대형 건설공사에 사용되고 대형 건설 투자 규모는 경기에 따라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산 밥캣의 이 현황을 볼 건데 이 실적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년 1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영업이익이 19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조 6,408억 원으로 같은 기간 3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1,005억 원으로 13% 감소를 했습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품 가격 인상과 이 두산 산업 차량 인수 효과, 그리고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 그리고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자, 북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매출이 각각 1.5% 그리고 7.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은 인도 시장 판매 증가와 라틴 아메리카 건설 증가로 매출이 16.8%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2분기, 자, 올해 2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3,0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1% 증가를 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2조 2,184억 원으로 72.8% 증가를 했고요. 자, 당기 순이익은 1,406억 원으로 51.5% 증가를 했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합한 자, 상반기 22년 상반기 관련해서 실적 보면 매출액 3조 8,5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0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를 했습니다. 자, 실적과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2분기 두산 산업 차량 인수 효과와 역시나 제품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부품 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일부 완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환율 효과로 인해 실적이 성장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시장인 이 북미 지역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나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자, 그리고 두산 산업 차량을 제외한 이 밥캣의 이 자체 실적 기준 영업 이익률이 무려 15%나 달성을 했습니다. 역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상반기 이 실적에 대한 결과의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첫 번째는 이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기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21년 7월에 인수한 이 두산 산업 차량의 2분기 영업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4% 포인트나 증가한 6.7%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두산 산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인수 후에 상당히 영업 이익률을 높였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 경영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 두산 밥켓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어떠한 전망도 상당히 밝게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밥켓의 투자 아이디어,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산 밥켓은 역시나 강력한 실적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2년 컨센서스 기준 매출의 그 전년 대비 24% 증가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9% 증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예측하는 이 기업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상반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견고한 실적을 거뒀다는 어떤 기업들도 하반기는 지금 또 상당히 좀 역성장하는 기업을 역성장하는 어떤 예측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밥켓 상반기도 큰 폭의 어떤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 역시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지금 기대된다. 그래서 일단 강력한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밥켓 현재 시점에서 투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배당 매력도를 또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 참고로 현주가 수준 감안해서 4% 시가 배당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 배당 성향을 나타냈고, 참고로 기말 배당으로 1,200원 실시를 했는데, 올해 역시나 같은 배당 성향을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 감안하면 시가 배당률 약 한 4%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년 19년에 실시했던 이 중간 배당을 다시 재개를 한 만큼, 물론 연말 기말 배당이 아무래도 이 중간 배당 때문에 조금 빠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뭐 올해만 배당 받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투자를 해도 뭐 장기간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계속 중간 배당 받고 기말 배당 받고 계속 이렇게 배당 매력도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플러스가 있으니 저는 지금 투자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가 인상,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 1분기, 2분기 실적 성장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품 가격 인상이었죠. 자, 판가 인상을 통해서, 이 두산밥켓이 이 실적 상향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했다라는 건 역시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요 매출처 입장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뭐 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수요가 탄탄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해도 매출 상승 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해상 운임과 원자재 값 하락으로 인한 이 수익성 상향 조정은 하반기에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서도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해상 운임이라든지 원자재 값 그리고 곡물가 대부분이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었죠.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어떤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원자재 값 더욱더 하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 수익성의 이 발목을 잡았던 그죠 이 원가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그러면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피크아웃, 시장에서는 영업 실적의 피크아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지금 최근까지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 앞으로도 이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아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피크아웃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평가가 상당히 크다.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저평가가 상당히 큰 구간이다. 자, 최근 4분기 실적 감안 PER이 무려 7.3배, 상당히 낮죠. 그런데다가 12개월 선행 EPS, 자, 추정치입니다. 추정 선행 EPS라고 하는데, 이 EPS를 토대로 해서 PER을 구해보면, 자, 12MF PER 6.3배까지 떨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 기준에서 PER이 7.3배인데 앞으로의 실적 예상을 감안했을 때의 PER 6.3배까지 떨어진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코스피 전체의 지금 PER이, 평균 PER이 약 한 11배 정도 됩니다. 11배.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 두산밥켓의 PER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PBR이 0.67배, 0.67배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밥켓의 이 역대급 PER이 가장 낮은 구간에 지금 현재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코스피 기계 업종 평균이 무려 PER 18배. 그러니까 이 기계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산밥켓의 PER이 지금 7.3배인 걸 감안하면은
얼마 정도의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동종 업체 대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ROE 또 제가 이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봤는데 이런 어떤 기계 장치, 기계의 어떤 이 장치를 생산하는 업종의 대부분의 영업이익률과 ROE가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 10%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이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과 ROE가 현재 각각 10%에 육박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적 대비 자 1분기, 2분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 자, 과도한 주가 하락이 저는 또 투자 메리트라고 지금 꼽아봤습니다. 자,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우려로 인해서 상당히 급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역시나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도 이 두산밥켓이 조금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미국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요 부진 그리고 실적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뒤에서 했던 그 부분도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릴 테니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급락을 했지만 자 현재 공급망 차질로 그동안에 이 공급망 차질로 공급을 제대로 못했던 그죠 기존의 대기 수요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대기 수요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하반기 역시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실적이 좋으면은 지금 현재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크고 뭐 거의 뭐 폭락 장세다 보니까 일어났던 개별 주가 역시나 같이 빠지고 있는 형국이지 실제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빠르게 주가가 재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외인 매수 유입을 또 제가 마지막 이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3개월 외인 매수가 무려 15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의 폭락을 주도하는 건 누굽니까? 주도하는 게 외인이죠. 외인이 지금 이 주가 폭락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두산밥켓은 최근 3개월 동안 외인이 샀다라는 점 저는 하여튼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두산밥켓의 앞으로의 전망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주가 급락의 배경은 역시나 미국의 주택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이다. 자, 근데 실제 두산밥켓의 이 매출의 20% 정도만 이 주택용 이 건축 부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과도한 반영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 경기 둔화에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 둔화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근데 이 두산밥켓 전체 매출 비중의 20% 정도만 이 주택향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과도한 우려를 지금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변동성이 큰 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뭐 일어났다 우려 역시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일단은 이 두산밥켓의 이 견조한 실적을 자신할 수 있다. 자,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글로벌 수요가 이 공급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이 공급망 차질로 상당한 이 대기 수요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환율 효과는 하반기에도 역시나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인데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보다 지금 하반기에 환율이 더 많이 올랐죠. 지금 뭐 환율이 지금 1,430원대까지 올랐다 보니까 앞으로의 환율 효과 역시나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밥켓의 밸류에이션 뭐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4분기 실적 감안했을 때 PER 7.3배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선행 EPS 자 추정값인데 그걸 토대로 PER을 구해서 확인을 해보니 6.3배까지 더 떨어지더라. 참고로 코스피 기계업종의 이 평균 PER이 무려 18배인 걸 감안하면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PBR 0.67배 자 밥켓 역대급의
낮은 PBR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PER과 PBR로 볼 때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 두산 밥켓의 가격 전략. 자,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6개월 보유, 앞으로의 목표가 4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감안해서 35%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절가 2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늘상 손절가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손절가라는 거는 손 털고 나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유 자금이 계시면 이 가격대가 오면 추매하셔라.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추매하셔라. 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 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목 방송 영상 뭐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슈 분석 영상도 한 번씩 또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 아무튼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폭락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이 아니라 어떤 손실로 상당히 멘탈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본업에 더 충실하고, 오히려 어떤 뭐 주식에는 좀 관심을 좀 끄고 시황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서 아, 이러한 어떤 증시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구나, 이런 정도만 캐치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